죽산면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래서 현재 활동은 죽산농협 이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산면 어디가 고향이세요? 저는 고향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죽산면 장월리라는 촌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마을에서 태어나서 현재는 죽산면 죽살리 그 학교 있는 동네에 있어요. 우리는 죽산 중고등학교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학교는 그 시절에는 안성에는 유일하게 이제 고등학교가 3군데가 있었는데 안성읍에 2군데가 있고 면단위에는 유일하게 죽산면에 거주하고 있는 죽산 상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5회 출신입니다. 초등학교는 51회입니다. 지금 현재는 110주년 죽산초등학교. 네, 됐죠. 죽산초등학교 51회가 되죠. 제가 중학교, 죽산고등학교 여기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결혼식은 어디서 하셨어요? 이곳 죽산에서 했죠. 그러니까 죽산. 그때는 여기가 엄청 커서 예식장이 2군데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동네. 그때 인구도 좀 제법 많았었고, 그래서 제 이제 저도 이곳 같은 후배, 초등학교 학교 후배, 초등학교 후배. 네, 이 동네 여기서 같이 있는 사람하고 군대 제대하면서 우연히 이 만나는 기회가 돼가지고 연애 결혼하신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보통 다 중매로 많이. 그렇죠. 그 당시에는 중매가 80에 연애가 한 20 정도 될까?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20%에 속하고 있죠. 그 당시에는 한도 예식장이라고 있었습니다. 한도요? 예, 한도. 지금은 여기 시내 한복판에 큰 건물이 서서 뭐 지금 5층 건물이 들어섰죠. 그 당시 그 자리에. 그러니까 죽산면 그 장학 새마을 금고 바로 옆이 되는 거죠. 장학 새마을 금고 옆에. 예. 그 당시에 그 결혼식장에서 결혼하신 분들이 많았었나요? 많죠. 하루에 보통 제 기억으로는 2쌍, 3쌍은 토요일,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뭐 2쌍, 3쌍, 뭐 무조건 뭐 이 근방에 인근에 있는 마을 저기 예를 들어서 1중면, 3중면, 여기 외사면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이제 백안면이라고 그러는 데서 이렇게 4개 면이 들어와서 했죠. 여기가 장이 컸습니다. 이 죽산장이, 5일장이. 그래가지고 이곳이 그래도 엄청 그 당시만 해도 70년대, 80년대부터 큰데 세월이 가면서 여기는 크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약간 큰 건물 몇 개 들어선 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변화가. 그러면 이 인근에 계셨던 분들도 다 여기 와서 결혼식 하시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나가서 하는 것이 없고 그냥 거기서 여기서 이래 외지에서 여기 이곳에 와서 왔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그래서 5일장인데 장날이 만약에 이렇게 토요일이 겹치는 날이면은 그래도 유동인구가 5천, 6천씩 될 정도로 4, 5천. 그래서 큰 장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결혼식 하면은 피로연이라 그래서 옆에 이제 식당에서 이제 그 국수라 그러나 그때 이제 국수를 해서 피로연을 했지요. 그럼 선생님 결혼식 때는 국수를 해서 식사 대접을 했지요. 그러면 선생님 사시던 데에서 초등학교까지는 가까웠어요? 그럼요. 도보로 5분, 되게 10분, 5분 거리죠. 되게 그러면 더 멀리서 온 학생들도. 학생은 보통 1시간. 근방에서 가장 그 먼 거리라 그러면 1시간 정도. 거리에서 초등학교, 우리 시내 죽산면에 죽산 초등학교가 반경이 있어서 1시간 거리는 무조건 하고 있었습니다. 80명씩 3반, 그러니까 한 학년이 200명이 넘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오후반, 오전반이 있었어요. 학교는 적고 인구는 많고 하니까 일부는 오전에 공부를 했고 일부는 오후에 공부를 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한 1,000명이 무조건 넘었죠. 곧 초등학교는. 제 선친은 그 당시에 6.25 전쟁 막 50년 끝나고 53년, 54년도에 이곳 면장을 그때는 이 직선제로 하는 그 면장 그 시절에 제 선친은 면장을 하셨고 농사는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시내권에 살았기 때문에 그 부모님도 또 있어서 농사가 없었습니다만은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대하고 결혼하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데를 근로자로 갔다 와서 돈을 좀 벌었겠죠. 네. 그래가지고 그걸로다가 밑바탕이 돼서 목장을 좀 하고 농업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여기서는 그래도 뭐 많은 편에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한 40년 정도 목장을 했어요. 힘들었죠. 그래서 40년 목장을 한 다음에 병행해서 미작이라고 논농사, 네. 밭농사 이렇게 해서 한 2만 평 정도 이렇게 하고 차기유는 그때 당시에 1톤 정도 나비를 했지요. 동네 분들하고 같이 뭐라 그러나 어울이라 그러나 그 저기 옆집에 가서 내가 서로 모여서 같이 이 집 일도 하고 저 집 일도 하고 하는 그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 품앗이라고 그러는 걸 했습니다. 돈은 안 받고 내가 가서 일해주고 오고 그런 아주 좋은 시절이 있었죠. 초등학교 때는 저는 이 시장 있는 그 터미널 옆에 이런 데서 살았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저기는 없었고 그냥 뭐 그런 것만 보다가 이제 이 농업 쪽으로 이제 눈을 뜨면서 이제 보통 미작, 쌀농사, 밭농사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담배를 많이 했습니다. 담배 농사. 또 누에라고 아시는지 모르도 실크를 뽑아내는 누에. 그래서 그 누에 농사 그것이 그 우리나라의 그 효자 품목이죠. 따지고 보면 그게 돈이 되는 거죠. 그때 누에 사업을 하고 담배. 그래서 담배는 뭐 거의 다 이렇게 해서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좀 힘이 드는 농사이기 때문에 고추라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서 고추 농사를 또 이제 하면서 소득들을 좀 많이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한우, 이제 목축업, 축산업에 이제 관심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많이들 이렇게 생활의 개선이 됐습니다. 예, 80년도서부터 축산업을 이제 이곳에서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 윤택한 생활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생활을 좀 안정된 생활을 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담배 농사랑 이런 거 하셨을 때는 몇 년대예요? 한 70년대? 담배 농사가 70년대 피크죠.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반까지. 그 이후에는 많이. 그래서 80년도 후에는 이제 담배가 이제 90년도 들어서부터 2000년도 들어서는 이제 그 정부로부터 금연 뭐 이런 등등 뭐 세월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이제 안 하고 있죠. 담배 사업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 충청도에 일부 조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저 기본적인 것만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지역이라든가 경기도 쪽에는 거의 담배 농사는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시장 풍경들도 많이 있지요. 아주 좋았지요. 그때 정겹고 그러면 계란이 10개가 한 그루미라 그럽니다. 한 그루미. 그걸 집이로다가 이렇게 오이같이 이쁘게 이렇게 엮어가지고 집이로 쪄매서 그거 하나 딱 알 10개만 가지고 나와도 고무신 손자들 거 아들 거 고무신 하나 양말 한 켤레 살 수 있는 돈이 됐어요. 그때는 계란 또 콩 또 쌀 한 말만 갖고 나와도 식구들 신발 다 식구대로 준비를 다 했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괜찮았죠. 그 농산물 가격이.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생각해 보면 반대가 돼가지고
아주 뭐 완전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쌀 한 마리를 한 마리면 이제 8kg인데 8kg를 내 가지고 하면은 식구들 수대로 신발서부터 양말 다 준비를 하고 또 여유 있으면 삽도 한 대로 사고 호미도 하나 사고 했는데 지금은 그 한 마리를 팔아오면은 삽 한 자루 사기가 바빠요. 삽 한 자루. 삽. 이런 괭이 하나.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시절이죠. 그 당시에는 쌀 한 말만 갖다 내도 삽이 한 10자루, 괭이가 10개, 이 정도로다가 해서 이 물물교환이 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쌀 한 마리 내봐야 우리 커피 2잔 값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농촌이 이제 피폐해졌다는 것보다는 그 나름대로 농산물이 가격이 너무 지금 없어서 뭐 제 기억에 이쪽에 여기 개울이라고 그러면 하천, 네. 하천 옆에는 소우전, 소우전 여기 그 정도로 컸어요. 소우전, 그 소우전 앞에는 돼지 새끼, 또 그 앞에는 병아리 닭. 그래서 고기가 이제 하천 옆에는 쭉 그 골목에는 가축, 병아리, 닭, 돼지, 큰 데는 소.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기 시인의 한복판에 장터에는 없는 거 없죠.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시절이지. 당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설탕을 못 먹고 그 설탕 대신 감미정이는 당원. 예, 당원이라는 그런 저기 그 사카린 비슷한 그런 거 또 성냥 뭐 그런 거 정도 뭐 또 생선 그때는 생선이 흔했습니다. 뭐 동태 그럼요 동태 뭐 또 그 물생선이라 해서 이제 그 전에 가지고 꽁치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와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한편에 이제 장날이 아닌 경우에는 저 아저씨들이 이제 이렇게 오면은 새우젓, 조개젓 그런 것을 이제 지게에 걸빵을 뒤에다 이렇게 메고 새우젓 쌀이요, 조개젓 쌀이요 하고 이렇게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팔아서 이제 장이 안 나오고 그것은 그 보관하기가 그때 어렵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뭐 냉장고가 있다든가 뭐 저장고가 있다든가 했었는데 그 시절에는 그게 없고 그냥 바닷물에서 오는 그대로 짠 거 그냥 그대로 해서 집에 와서 이제 이렇게 사가지고 헹궈서 이제 이렇게 먹고 이제 그런 시절인데 그러니까 직접 판매를 했죠. 불악에 와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농촌 풍경이었고 심지어 아주머니들은 이렇게 보면은 번데기 또 다슬기라고 그래가지고 다슬기 그거를 지금은 식당에서 다슬기 뭐 죽기 이런 거 해먹지만 그 당시에는 와서 끓여가지고 이렇게 뜨뜻하게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팔고 그러는 시절이고 복숭아도 그전에는 이렇게 지금은 아주 양질의 복숭아만 팔았지만은 그때 재래시장에는 아주 그 개복숭아라고 그러는 시기도 아주 적고 상품 가치가 안 되는 거 그런 거를 좀 그래도 그 정겹게 그래도 그런 거를 이렇게 쉬어도 먹고 그러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국밥이 있었어요. 그때는 장국밥이라고 그래가지고 장날마다 먹는다는 장국밥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소머리 국밥 뭐 돼지국밥 그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소머리 국밥 그거 한 그릇을 먹자고 5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주변 사람들은. 그래서 내일 모레가 장이니까 장에 가서 점심 좀 든든하게 먹고 와서 일하자. 그 정도로 그걸 보약 아주 그냥 그 좋은 음식으로 생각을 해서 국밥 한 그릇을 그때 사 먹는 것이 적이었고 국밥을 못 먹는 사람은 국수 말아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머니도 있어서 국수 먹고 그래서 그 장국밥 먹는 것이 그래도 가장 그때 큰 그 우리 시골의 어르신네들은 낙이고 거기다 이제 대파 한 잔 막걸리 한 잔 걸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낙이로 그때 사셨어요. 그럼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장날만 열리는 그렇죠. 가게가 있는 게 아니라 가게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거의 없죠. 가게 놓고 그 집에서 이제 장날마다 장작불에 이렇게 하고 천막이라 그러나 장에 이제 큰 포장을 치고 거기서
그냥 큰 가마솥 걸고 거기서 사람들 모여서 쭉 의자에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이제 이렇게 먹고 그런 시절이 참 내가 생각해보면 그때가 좋았던 거. 한 옆에는 찐빵, 그 찐빵 만들어서 그 붓고 하는 그런 것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머리 저쪽에서는 염색, 염색이요? 옷 옷 염색? 옷 염색도 했어요. 그때는 그때는 다 광목이라니까. 하얀 광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광목을 국방색이라든가 검정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시장 안에서 그날 장날이면은 불을 피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럼요. 그 자리에서 염색을 해서 그 자리에서 널어서 말려서 이렇게 죽고 그랬어요. 그게 가능했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죠. 파란 색깔도 해주고, 파란색을 갖고 오면 또 검은색이 될 수도 있고, 검은색이 파란색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시기로, 이렇게. 그리고, 저녁 때는 이제 가끔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추석이라든가, 무슨 때이라든가 이럴 때는 저 가설극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설극장. 가설극장. 예, 가설극장은 시장 안에 그 터가 넓으니까 포장을 쭉 쳐서 막지요. 포장을 쭉 쳐서 막고 돈을 좀 받고 사람을 들여보내서 거기서 영사기, 필름, 영사기를 돌려서 영화를 보여줬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가설극장이라고 그런 건데 글자 그대로 가설 포장을 쳐놓고 한 거니까 그때가 좋았어요. 그러면 이 근방에서 한 20리, 이면 8km 막 이런 동네에서 젊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들 다 나와서 그 영화 보는 재미로 낮에 그렇게 일하고 또 저녁에 영화 보느라고 그건 꼭 밤에만 해야 되잖아요. 그 영사기를 돌려야 되니까 밤에 그 깜깜해야 되니까 그래서 밤에만 이렇게 하는 그런 시절이 있어서 그때가 참 정겹고 좋았어요. 이쪽 마을 사람 저쪽 마을 사람 아이고 장날 여기 만나서 오래간만에 반가워 서로 반갑게 악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국밥집이라든가 이런 찐빵집 가서 대파 한잔 하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한 가지 더 주서 말하는 건 그 우리 음식은 아닌데 짜장면이라는 집이 있어요. 짜장면. 그 짜장면이 그때도 굉장히 그 인기가 좋았습니다. 70년대, 80년대, 70년대. 그 짜장면이 참 그 먹고 싶었죠. 우리는 국수를 먹었는데 장에 와서 아까도 그 국수를 말아서 이렇게 그 먹었는데 그 국수 한 그릇 짜장면 한 그릇 값이면 국수가 5그릇 값이에요. 그 짜장면이 얼마였어요? 짜장면이 그 당시에 25원, 30원 했죠. 국수는 뭐 10원, 5원. 그러니까 국수를 먹지 짜장면을 감히 못 먹어서 그래서 그거는 그 애들 졸업식 그때는 뭐 생일은 그런 거 얼마 별로 없었으니까 그냥 졸업식 때 그때는 아주 꼭 짜장면 삼익이었지요. 짜장면 집이 있었죠. 중국 사람이 와서 하는 집도 있고 중국 사람들 배워서 살림을 나서 하는 집도 있고 그래서 중국집이 이곳에 한 3군데 정도 있었죠. 2군데, 3군데. 지금은 있죠. 아직도. 그 아주 오래된 집, 여기 맛집이라고 텔레비에도 나온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건재해서 대물려서 하고 있는 집이 한 군데 있어요. 용광빌딩 1층에, 아래층에 있는 만복식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만복식당. 그 주인 이름이 만복씨예요. 최만복.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만복식당이 됐는데 그 아주 지금도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분 84, 5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버지 때부터 하신. 그럼요. 그분이 한 10대살서부터 배워서 했으니까 벌써 7, 80년 돼가지고 그 아들하고 같이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때는 이 옷 파는 그 비단 같은 거, 옷감 파는 가게가 크게 이제 이렇게 있었고, 쌀 가게가 좀 많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나와서 아까 그 농사가 쌀 위주니까 쌀 가게도 몇 집 있었고, 그리고 이제 철물점.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전에 이제 철물점이 조금 했었는데, 거기 이제 철물은 뭐냐, 농기계 팔고, 가마솥 아니겠습니까? 네. 집에서 이렇게 밥해 먹는 거. 그래서 그 솥이 굉장히 그
귀하고 비싸고 그랬죠. 그래서 그건 철물점에서 그런 데서 이제 팔고 불뚝 집에 이제 불을 뗐으니까 그때는 다 불 때는 시절이니까 연기 나는 불뚝 그래서 예, 또 집수리니까 뭐 이런 거에서 철물점 있는데 지금은 그런 철물점은 이제 다 아기자기한 철물점은 이제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대형 무슨 뭐 기계와 비슷한 철물이라 그러나 뭐 전기용품서부터 없는 거 없는 그런 대형 그 철물 파는 데가 이제 두 군데가 이제 이렇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곳에는 산부인과도 있었어요. 여기 적었어도 언제 그때가 60년도 말 70년도 초까지 여기 그렇다가 이제 읍내로 갔지요. 여기 이제 여기서는 없어지면서 이제 읍내로 가서 그때는 이곳 축산이라는 데도 산부인과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기가 시골에서는 다 그 당시에 가정에서 뭐 이렇게 할머니들이 이제 이렇게 산판으로 또 하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좀 일부 저기 한 사람들은 다 산부인과 와서 애를 낳고 60년대 말 70년대 초까지도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인구가 저기 되면서 이제 안성이라는 읍에 큰 저 병원으로 이제 통합이 돼서 가면서 이제 우리도 안성에 가서 나 자신도 우리 어린애 내가 그 당시에 78년도인데 76년도까지도 있었는데 2년 바로 이제 없어져서 안성이로 통합이 되는 가서 여기서 40리 1시간 거리 되는 데를 가서 애를 낳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는 축주라는 도부라는 그 고장이었죠. 그 도부라면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목사가 있는 광주나 이런 데보다는 약간 적어도 안성시 여기는 안성시인데 그래도 용인시 특례시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좀 적어도 뭐 중간치 되는 광주시라든가 뭐 이런 정도는 됐었죠. 그 죽주 도부라는 데가. 그래서 목사를 광주 목사 뭐 양주 목사 거기 밑에 있는 도부라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성에는 그 옛날로 따지면은 지금으로 따지 그때는 국립이라 그러는 국립학교라는 것이 학교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여기는 발전을 해서 향기라는 것이 죽산에 여기는 현감이 있었으니까 현이라는 것은 곧 지금으로 따지면은 사또가 있는 마을이죠. 양성면이라는 양성현, 안성지구 읍에 있는 안성현, 죽산현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그래 향교가 세 군데 있는 데는 안성시밖에 없어요. 없는 시군도 있고 수원 같은 데도 한 군데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용인도 한 군데고 그런데 안성시만은 세 개. 그 정도로 안성이 번창했던 곳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그 일제시대에서부터 약간 떠들어들기 시작해서 왜 그러냐면 안성이라는 데가 제가 어르신네들하고 해서 역사는 뭐 깊게 제가 저기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그 독립운동이라든가 일본의 그 독립운동 하기 전에 일본 사람들하고의 그 식민지 속에 굉장히 개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또 이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이 안성에서 만세운동을 한 거예요. 제일 먼저 제가 그래서 그 순국선열 저기는 안성 그 독립운동에는 저기에 저는 선양회장도 저는 이렇게 경험이 있으면 선양회원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선양회장까지 해가면서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독립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애국지사들을 이렇게 선양해 주는 거거든요. 그 가족이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분이 있구나 해서 발굴하고 그분들을 또 찾아서 또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강화도의 저 이북에 있는 수안군 뭐 이북에 저기 하고 안성에 해가지고 세 군데 3대 항쟁. 그 항쟁지라는 것은 그 일제시대 때 3.1을 막은 거예요. 일제시대 때 경찰 지소, 파괴, 우체국, 봉쇄, 그때 당시에 면사무소, 봉쇄. 그래서 일본 정치를 못하게 3일 동안 그런 기억을 해서 그 순직한 사람들 그때 이제 바로 3일 만에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에 우리는 꽹이고 홈이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총칼을 갖고 했기 네. 때문에 3일 만에 이제 진압이 돼서 옥고를 치르고 사망한 사람이 유일하게 많아서 지금도 안성에 258명이라는 광복사라고 거기 있는 저기에 모시고 있죠. 그 당시에 이제 안성에서 이제 장터에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원곡 양성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양성이라는 데가 이제 원곡명원의 면사무소를 이제 봉쇄를 하고 우체국 봉쇄를 하고 파출소를 봉쇄를 하고 이렇게 불을 지르면서 이제 행정을 마비시키고 했는데 유일하게 거기서 하고 안성읍 장터도 했어요. 안성읍도. 그리고 이제 거기보다 먼저 시작한 게 사실은 죽산리입니다. 죽산. 죽산면 두열리 입구, 장계리 입구. 거기에 큰 다리가 있습니다. 개울이 큰 건데 거기에서 만세운동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아직도 다 발굴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희생됐거나 만세운동을 더 발굴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가까스로 그동안에 몇 분만 발굴을 해서 우리 원곡에 있는 그 3.1운동 그 광복사에 모시면서 이제 있죠. 그래서 아직도 더 찾는 것이 좀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래서 그 사업은 계속적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오래되고 보니까 이제 고증이 되고 이사를 댕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당시 있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옆에서 그걸 못해서 그래도 죽산이 이곳이 그 만세 운동에 그래도 발상지는 아니지만은 일찍이 시작을 했다. 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보통은 그 만세 운동을 장날 사람들 많이 모일 때 많이 했지요.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 죽산 장이죠. 그런데 장인데 네. 여기 장터에서 하게 되면 네. 파출소 그때 이렇게 지금 그때로 따지면 이제 주재소가 되겠죠. 아 여기도 있었어요? 그럼요, 주재소. 주재소가 여기 장터 입구에 있으니 여기서는 못하고 조금 떨어져서 여기서 한 1km 정도? 시내에서 1km 정도 벗어진 죽산면 장계리 있고 두열리 있고 왜냐면 그 두열리라는 데가 옛날에 정거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열차가 여기 있었어요. 옛날에는. 두연이에요? 예, 두열리에. 그래서 열차의 죽산면 정거장이 두열리에 있는 겁니다. 그 바람에 그 앞에서 아마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 만세운동을. 아우네는 장터에서 감히 했지만은 여기는 장을 약간 주재소가 있어서 일본도 눈을 피해야 되니까 다리가 있는 그 개울 큰 데서 그래서 거기서 해다가 붙잡히지 않고 도망다니기 쉽게 그래서 아마 거기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여기는 전기가 일찍 들어온 지역이에요. 이 죽산면이. 언제부터 한 50년도 6.25 전쟁에도 전기는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청주 쪽으로 가는 데가 그 변전소라 그러나 그것이 아마 그쪽에 있었나 봅니다. 청주에. 그리고 여기 이제 서울, 수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나가는 아마 길이었나 봐요. 그래서 길 옆에만 있었어요. 전기가. 길 옆에 동네. 그래서 여기가 딴 데보다 여기 길 옆이라 여기가 이제 그 17번 도로와 38 도로가 같이 겸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교통이 좋아서 길 옆으로 전수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면서 이 지역이 크니까 여기다 전기를 달아주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딴 지역보다 굉장히 많이 일찍 제가 기억에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73인데 태어나서 처음부터 난 전기를 봤으니까. 근데 큰 집, 큰어머니네 집 동네는 없었지요. 여기서 1km밖에 안 되는데 약간 개울 건너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거기는 없었고 요 도로변 있는 동네 여기 시내 것만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70년이 훨씬 넘은 거지. 내가 어려서 뭐 5살, 4살서부터 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전기불을. 그러니까 그 전에 지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데 내가 53년생인데 그러니까 해방되고 바로 전기가 아마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함석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도 좀 나름대로 부유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그런 대로 아마 아버님께서 살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가집은 아니었어요. 지집은 그래도 그 함석집. 그러면 그때 선생님 어렸을 때는 뭐 초가집도 있고 그럼요. 이렇게 초가집이 더 많았어요.
많을 정도가 아니죠. 거의 다. 거의 다고 개화집은 기와집. 거의 없고 함석집이 좀 있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함석이라는 것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진 건물이 거의 다 함석이었어요. 건물이. 그래서 그때 이 집도 아마 함석집이었었고 개화집은 이제 그 후에 이제 60년대서부터 아마 개화집이 나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는 애양대라고 그래가지고 애향대야. 예 6학년 형서부터 1학년까지 다 동네 앞에서 다 모여서 같이 줄 맞춰서 이제 학교를 오고 그랬어요. 학교를 오고 그러면은 동네 분들은 새마을 운동회 한다고 거의 이제 새벽에 아침에 모이셔가지고 동네 마을 입구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길 좀 곤치고 길 좀 넓히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지요. 그 이제 새마을 운동이 거기서부터 시작은 이제 이렇게 한 거죠. 동네 깨끗하게 정비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퇴비 왜냐면 우리가 농사를 지면 퇴비가 밑거름이 있어야 되는구나. 밑거름은 없으니까 곡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퇴비 풀을 깎아다가 싸서 부속을 시켜서 부속시킨다는 건 이제 썩힌다는 얘기죠. 부속시켜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농경지에다가 뿌리고 하면은 곡식이 이제 잘 되죠. 그래서 양석은 2개 아닙니까? 하나, 둘. 그래서 논 한 마지기 2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양석이 나오면 잘 나온다 그랬었어요. 제 어려서는 양석, 쌀 2가마만 나오면. 근데 지금은 4가마 반 5가마가 나와도 적게 나온다고 할 정도로 이 농업이 발전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물론 화학 비료의 작용도 있고 농약이라는 그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 농약이라는 그 해충, 병해충을 잡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많이 돼가지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곡식이 많이 이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개천에서 많이 놀아요. 그럼요. 어른들도 놀고 저도 그래요? 저기 아주머니 아저씨들 다 그때는 좀 시국이 저기 돼서 한 머리 돌아서서 머리 다 감고 거기서? 그럼요. 목욕하고 이 겨울에 저녁낮 이르면은 100명, 50명씩 모여서 머리도가 그 정도로 물이 깨끗했다는 얘기죠. 깨끗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욕을 하고 머리 감고 씨름도 하고 좀 어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학교가 초등학교가 1,500명 이상 있었으니까 1,500명 정도 있을 때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그 놀이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학교 운동장 그 다음에는 개울이죠. 개울에서 많이 놀아. 예, 놀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학교 운동장 아니면 개울. 그때는 개울이라 그랬어요. 냇가라고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개울이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냇가라 그러고 이제 하천이라 그러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개울이라는 데가 이제 그날 그 시절에 여기 용어로다가 해서 그래도 꽤 넓고 아주 좋았어요.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경포대라든가 뭐 해운대 부럽지 않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어려서 그런 데는 뭐 감히 알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커서 보니까 우리 지역이 뭐 따지고 보면 뭐 해운대가 따로 있나 뭐 경포대가 따로 있나 우리 놀던 데가 그거지. 그 정도로 우리는 바닷물은 아니라도 민물이라도 깨끗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겹게 그거 아시나 몰라 영강기라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낚시를 했어요. 피라미 개울에서 한 머리는 연도 날리고 개울에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놀아서 하천에 풀이 없을 정도니까 하도 밟고 다녀가지고. 다 그럼요. 다니고 놀고 뛰고 놀고 그러니까 하천이는 풀이 날 이유가 없지요. 다 그래서 참 그러니까 바로 이 앞에 있는 요 개울이에요 이게 쭉. 근데 지금 여기 좁아져서 이렇게 하고. 개울에서 놀고 장도 서고. 그럼요. 요 장은 여기 저기 지금 저렇게 지금 있는 현 죽산장 시장 입구가 이제 그건데 많이 줄었죠. 그때는 그 장옥이라 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판잣집이나 마찬가지. 그래도 그 당시에는 깨끗하게 잘 졌지요. 이렇게 가게가 쫙 있고 한 칸 한 칸 해가지고 위에는 그 함석 아까 말한 함석이 그렇게 해서 그 짓고 해가지고 이 한 칸은 고무신 가게, 이 한 칸은 장판 가게, 이 한 칸은 어물 가게, 이 한 칸은 뭐 옷 가게, 여기는 신발 가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쫙 있었지요. 그리고 또 뒤편으로는 뭐 무슨 새마을집 무슨 집에서 어르신들 그 대포 한 잔씩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선술집이 좀 제법 있었고, 그래서 장이 꽤 정겨워지고 좋았죠. 인구도 많고 장날이면 뭐 몇천 명씩 모이고 할 정도로. 발끈이 끊어진 거는 2000년도라고 20년 전. 그 이유는 그 백화점이라나 뭐 이제 수원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여기서 각각 평택 또 안성에 이제 뭐 이마트, 롯데마트 또 여기 지역에 이거 하나로마트 또 여기 앞에 있는 하모니마트 여기 아시다시피 죽전에 이런 조그만 동네에 이런 큰 마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현재 이 지역은. 그렇게 있는 동네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네 개가 건재해요. 그 바람에 시장 안에 있는 그 저기는 거의 상권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저기가 포장마차나 이거를 치면 사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쳐가지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시장이 이렇게 장날이면 했는데 지금은 외부에서도 장사꾼이 안 오지. 여기서도 사는 사람이 없지. 지나다니다 보니까 정비가 되게 많이 됐더라고요. 간판도 이렇게. 잘하고 있죠. 그거 다 아주 시장 그거 다 잘 해놨잖아요. 근데 그것이 근데 그렇긴 해놨는데 가만히 면면이 뒤다 보면 비었잖아요. 그래서 좀 지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든지 해서 사람 유입이 돼서 모여야 되는데. 그거 거기 이제 그 축산공원. 네, 네. 예. 거기에 그 연못 예, 있지요. 그 예전부터 계속 그 상태로 있었어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네. 그것이 둥그런 연못. 더 큰. 아니 그렇게 그 가운데가 메꿔지질 않고 그냥 연못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연못이 있고 그 뒤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가 현감 우리 사또님이 있던 자리입니다. 거기가. 거기가요? 예. 거기가. 비석도 이렇게. 그렇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이제 해서 그 옆에 비석도 있고 일부 저기 비석거리는 데도 있고 참 안타깝게 메꿔서 메꿔서 공원으로 이렇게. 그냥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쓰게끔 이렇게 했는데 그 왜 그러냐면 그 물 관리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봐서.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도 해봤었는데 아마 그것이 물 관리고 여러 가지가 어려우니까 아마 그냥 복개를 해가지고 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축산공원이 그때서부터도 그때는 우리 어려서도 공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가. 예, 공원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그것이 축산공원 그냥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게 지금은 적어 보여도 옛날엔 그게 꽤 컸어요. 그래서 거기서 겨울이면 얼어서 스케이트는 아니고 썰매. 예, 썰매 그걸 타고 거기서 이 축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다 거기서 놀고 그러던 자리 여기 꽤 컸어요. 그럼요. 아주 뭐 학교만 갔다 오면 그 겨울이면 거기가 여름에는 뭐 별로 이렇게 수영 같은 건 안 하고 겨울에 얼으면 아주 그 썰매 타기가 아주 좋은 자리에 거기 뺑 돌려서 한 가운데 섬 같은 게 있었어요. 또 한 가운데 조그맣게 섬 같은 게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좋았지요. 그냥 오리 그게 만들어 놨지요. 네. 어려서 그게 오리가 살았지요 거기서. 거기 오리가 있어서. 그럼요. 그래서 오리 모양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봉황 그 저긴데 우리가 이제 이게 비봉산이라고 있어요. 요 뒤에 저게 비봉산인데 비봉산이 이제 풍울비 그 비자가 네. 풍울비가 있고 날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성읍에 있는 거는 날비고 우리 죽산의 비자는 풍울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있는 오리 그 알을 품는다. 그래가지고 저 산에서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있는 그 유래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우리의 비봉산은 풍울비고 그래서 비봉산 아래 공원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오리가 그 형상이 그래서 이게 모형을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네. 제일 가까운 데가 죽주산성 있는 지금 성산. 그거 이제 죽주산성이라고 안 그러고 성산이라고 그랬죠. 성이 있으니까. 아, 성산이라고.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성제산. 그리고 제는 고개. 성제산이라고도 하고 이제 성산.
그래서 이제 그것이 현재 이제 죽주산성이라고 그러는 데가 그때는 이제 성재산, 성산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4학년 또 고학년이 되면 칠장사. 직장사로 가고. 고학년이 되면 이제 여기서는 한 8km 정도 됐으니까 이제 칠장사. 죽주산성은 그 이제 송문주 장군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 장군님 있잖아요. 송문주 장군님하고 죽주산성은 뛸 수가 없는 그때서부터 그런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죽주산성은 경기도 기념물입니다. 69호. 그리고 죽주라는 명칭은 고려 태조 23년에 사용이 됐지요. 그다음에 이제 백제 시대에는 개차산이라고 이제 불렸고 고구려에는 이제 장수왕이 이곳을 점령해서 개차산군이라고 불렀어요. 고구려 때. 그리고 이제 신라 때 이제 경덕왕이 개산군으로 이제 승격을 시켰지요. 개산군으로. 그 뒤 이제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태종 이제 1413년입니다. 그때가. 그러면 지금부터 1400이니까 2000 지금 2000년도 아닙니까? 네. 지금이 그러니까 한 600년 됐죠. 600년이 좀. 그때서부터 이제 죽산이라고 꽤 오래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죽주산성이고 축성이 있습니다. 성 돌로 싼 성인데 그것이 475년 고구려 장수왕 때 성이 쌓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높이는 200m, 200 그 고지가 그러니까 해발 200이라고 부르는 건데 200m.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비봉산의 이제 한 줄기입니다. 여기 우리 직산의 절간. 그리고 구묘는 그게 이제 산거비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게 지금 것 같아도 큰 성은 외곽에 있는 거는 1.6km, 이제 20리가 꽉 될 정도로 1689m고 바깥쪽은 1500m. 그리고 이제 안쪽에 이제 내성, 이제 그건 이제 장군들이 있고 이렇게 장군 군인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자리 270m 정도를 해서 세 급으로 되어 있는 성입니다. 이게. 거기 사당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사당은 이제 충의사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송문주 장군님을 모시는 이제 사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당 아래는 이제 산신당이 있고, 산신당하고 이제 우리 사당을 이제 이렇게 해서 송문주 장군을 이제 모시고 있는데 그날이 이제 음력으로 매월 9월 9일. 그래서 이제 우리 말로는 이제 중양절. 중양절. 예, 무거울 중자에 햇빛 양자를 써서 이제 중양절이라고 그러는 9월 9일입니다. 음력으로. 매년 하루도 안 빠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충의사에서 송문주 장군님의 그 너것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하셨어요? 요것은 저희가 이제 그 옛날에도 이제 이렇게 각 마을에서 그 충의사를 둘러싸고 있는 마을이 4개가 있습니다. 축산리 매곡이라는 마을, 매살리 미륵당, 하구산, 상구산, 한평 이렇게 5개 마을이 서로가 가을 농사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 제사를 지냈어요. 거기서 같이요? 아니면 따로 그 마을에 날을 잡아서 아주 번창하게 그 해는 어느 마을에서는 정말로 소도 잡아서 한 적도 있고 돼지는 뭐 기본이고 소도 잡아서 한 적이 있을 정도로 그 잘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동네가 전체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자가 가서 밤에 이제 이렇게 매를 떠서 놓고 넋을 기리고 우리의 이제 안녕을 이제 이렇게 자기 마을의 안녕을 좀 이렇게 그분한테 비는 그런 일을 꽤 오래전부터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6.25 전쟁 끝나고서부터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커가지고 제가 이제 크면서 제가 그때 나이가 30이니까 지금 한 43년 전이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1980년? 그때 78년, 80년도서부터 그 죽선면에 자생단체 송죽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송문주 장군을 써서 송, 그리고 죽산이라고 그러는 따서 죽. 그래서 송죽회라는 그 자생단체가
한 35명 정도가 모여서 꽤 크게 이렇게 번창을 해서 그 해에서 재물 떼고 주축이 돼서 축산면회 유지분들이라든가 뜻 있는 분들 모셔서 꼭 9월 9일 날 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재물 같은 건 다 송죽회에서 제공을 했죠. 그것을 한 10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면사무소에서 이제 이렇게 주관을 이렇게 하면서 몇 년 했죠. 면사무소에서. 그래서 몇 년 하다가 주민자치라는 게 생겼어요.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모시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오늘까지 지금까지도 이제 주민자치 그렇게 넘어서 이렇게 예, 다 넘어서 이제 지금 현재 죽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지금 제가 그 집례를 맡은 지는 몇 년 안 됐어요. 왜 우리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윤민영 선배님이 이 학식이 높으셔가지고 그분이 많이 이제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배웠지요. 그분이 그래도 내 후임자는 우승기 네가 적임자다 아닌가 싶어서 면사무소 같은 데서 아마 나를 천거를 해줬나 봐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불러가지고 이제 내가 그래서 이제 맡아서 한지는 이제 한 4, 5년 지금 5년째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이 그때까지도 하고 그분이 이제 작년에 작고를 하셨는데 그래서 5년 전에 이제 저에게 이제 이렇게 넘겨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분한테 많이 배워서 이제 그대로 이제 하고 9월 9일 날이면은 꼭 예를 갖추고 있는데 이제 가장 거기는 이제 꼭 면장님 또 아니면은 그 시의 의장님이라든가 또 도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도 항상 그 관에서 이제 모시고 또 여기 이제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 그분들을 헌관은 제를 올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헌관으로 모셔서 제가 이제 집례를 보면서 그러면 이제 예 모이는 분들은 죽산면 관내에 그 기관 단체장이라든가 각 이장님, 분야장, 주민자치위원 그런 분들하고 마을 주민, 인근 주민들 오셔가지고 하고 꼭 이제 점심 식사 제공까지 이제 마치어서 꼭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그래도 끊임없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송죽회는 없어진 거예요? 네. 송죽회. 그래서 이제 소환이죠. 송죽회는 지금 하고 있지요. 그거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제 송죽회에서는 이제 그 재물 같은 건 이제 손을 띄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시에서 이제 그 제법 그 재물 비용이라든가 제사 비용이라고 해야 되겠네. 제사 비용이 좀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 바람에 이제 우리 주민은 제사 비용은 저 이렇게 하는 데서 이제 안 하고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보통 그 재앙 그 사당에서 지내시는 거죠? 그럼요. 몇 분 정도 참석하세요? 여기 우리 주민자치위원하고 그 인근 마을 주민하고 기관 단체장들하고 해서 하고 이제 진천 송씨라고 있습니다. 그 송문주 장군의 그 집안 가깝게 있는 분들이 거기서 또 한 20명, 15분이나 20분 정도 오셔서 그래서 보통 한 100분 정도는 모여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마을마다 더 많을 때는 더 많겠지만. 그러니까 마을마다 하던 거는 없어지고. 이제 마을마다 하는 거는 합니다, 아직도. 그거는 밤에. 그것은 야간에. 그건 자기 불악에 예, 재앙을 없애주. 그래서 빌어주는 것을 자기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전같이 뭐 이렇게 번창하게 한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냥 소규모로 해서 그냥 마을 대표가 가서 밤 12시에 하고 있습니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음력 9월 9일 날. 아니죠. 그거는 가을 농사 끝나고 음력으로 따져서 한
9월 말 10월에 음력 10월에 한 20년 전에 할 때만 해도 네. 바깥에 안 나갔어요. 그날은 저 나쁜 거 볼고 저기 할까봐. 그리고 그날 비린 것도 안 먹고 오로지 집에서 하는 김치하고 그냥 밥만 말아 먹고 하루 저 집에 있다가 전 짐을 차리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동네에서 딴 분이 가서 몇 저어놓고 밥 저어놓고 상 차려놓고 하면은 이제 나는 밤늦게 이제 이렇게 집사하고 지관하고 그건 제 지관이라고 불러요. 그때 그 저 제어를 올리는 사람 여기는 이제 제관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이제 그매 떠놓고 그 산신당에서 이제 동네 누구 다 이제 이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예를 들어서 김뭐 아무개네 또 누구 이 아무개네 또 누구 박 아무개네 그래가면서 이렇게 이름을 다 불러주면서 다 같이 이렇게 잘 되기를 해주십시오. 그냥 그런 것이 있었지. 산신당은 지금 어디 가면? 그 바로 충의사 밑에 있습니다. 산신당은. 충의사가 죽주산성 안에 있잖아요. 그럼요, 다 안에 있죠. 그러면 산신당도 죽주산성 안에 있는. 그렇죠. 그 충의사 바로 밑에 있어요. 원래는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 밑에 있어요. 그 저 더 높은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있는 자리에. 그 거기서 이제 그 샘이 아주 좋아요. 거기 이제 샘. 샘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샘물에서 그 물로다가 밥해서 저 산신당에 모이고. 그럼요. 그렇게 해서 올리고. 그리고 음식으로? 밥하고 저기 육식하고 뭐 그저 그런 거 넣고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저 거기다 놓고 이제 또 고위에 송문주 장군님이 계시니까 위에 올라가서 송문주 장군님 그 사당 안에는 안 들어가고 그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동네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한 밤이니까. 그래서 산신당 위주로. 그러니까 송문주 장군님보다는 죽주산성. 산성이라는 거 이해가 가시죠? 네, 산성이라는 거를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송문주 장군님 위주. 그거는 9월 9일.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그 제를 지내려면 준비하시는 분들은 새벽같이 나오시겠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이제 여자 회원이라 그럴까? 그분들을 이제 많이들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같이 올라가서 짐을 차려서 이렇게 놓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헌과는 달라요. 그때 이제 면장님, 또 의장님, 뭐, 저 지역 유지분, 뭐 조합장,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집례는 별 적이 없으면 제가 이제 그렇게, 왜냐면 그거는 이렇게 집례라는 것은 그 식을 지금부터 이렇게 다 순서에 의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이제 모여서 있으면, 네. 제가 이제 그 사회를 집례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지금 말로 따지면 그냥 이런 행사로 따지면 사회죠. 그러면 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몇 년도에 이렇게 해서 송문 장군님 모시는데 이렇게 오셨으니까 내가 당분간 죽주산정과 송문주 장군님 유래에 대해서 좀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줄여서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것이 뭐냐면 저는 오늘 재양을 맡고 재양의 집례를 맡은 죽산면 주민자치위원 우승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자치위원이었을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재양에 앞서서 간단히 죽주산성과 송문주 장군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안성저 죽산면에 있는 경기도 기념물 69호. 그리고 이제 죽주라는 명칭은 고려 때 이제 이렇게 명칭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가 그 뒤로 이제 그 죽주산성의 그 축대 성 싼 거 그것에 뭐 연대가 뭐 475년 경이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이제 신라가 이제 여기까지 영토가 됐다 그러는 얘기까지 하고 죽주산성의 높이는 해발 뭐 200m다. 그리고 저기는 뭐 1689 둘레 뭐 또 하나 안은 1100 또
한대성은 290m다 이렇게 해서 삼겹을 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 안에는 산신당, 아까 지금 말씀 산신당 있고 송문주 장군님 사당 충의사가 있는 곳입니다. 매년 중양절 음력 9월 9일 즉 오늘 죽선 면민의 이름으로 정성껏 제양을 드리는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앞서서 이제 우리 송문주 장군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235년 몽고의 3차 침략 때 박서 서북 병마사 장군님 휘하에, 그러니까 박서 장군님이 있었어요. 저 송문주 장군님 위에 박서 장군님 휘하에 훌륭하신 송문주 장군님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때 뭐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의 공을 세운 고려사의 3대 대첩이라 기록되어 있는 한 곳입니다. 그래서 송문주 장군님 그 공을 인정받아서 죽주 방호 별감이었어요. 그때의 벼슬은. 여기가 죽주라고 그랬잖아요. 죽주 방호 별감에서 고려국 좌우위 장군으로 승차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장군에서 국가의 장군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여기가 이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임진왜란 때 변화중 장군님과 황진 장군이라는 이곳에서 승리를 이끈 곳이다라고 이제 그때 그러고, 그래서 이곳은 저 죽주산성의 송문주 장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음에는 우리 오늘의 제양은 초원관에는 뭐 우리 훌륭하신 시장님이 오셔서 초원관은 시장님으로 모시고, 또 아원관 두 번째 하는 아원관은 우리 그 면장님, 우리의 고을의 적이니까 면장님이 하시고, 아니면은 면장님은 이제 시장님이 오셨으면 대부분 이제 면장님은 안 하시거든요. 시장이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의장님 오셨네. 의장님이 이제 이렇게 맡아주시고, 그리고 종원관에는 우리 주민자치위원장이 또 이렇게 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는 송씨, 진천 송씨 문중에서 회장님과 회원님들 오셨으니 거기서는 또 이렇게 첨작이라 해서 이제 마지막에 하는 그런 저게 또 있어요. 한 잔 또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또 이렇게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안이는 뭐냐면은 손을 씻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헌관을 모시는 사람이 이제 있어요. 그럼 순번대로. 그래서 이제 헌관, 초원관,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하는 분이 초원관, 두 번째 하는 분이 아원관, 세 번째 하는 분이 종원관. 여기서 이제 3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잔 더 올릴 수 있는 저기가 이제 그래서 이제 첨작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잔 더 올리는 거지. 문중에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좌우 바깥에는 그래도 거기서 전사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송문주 장군 밑에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이쪽 동쪽 서쪽에 병사들에게도 넋을 기린다 그러면서 술 한 잔씩 부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저기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폐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해야죠. 네네. 예, 죽주대 고려 축제가 지금 벌써 그게 한 20년, 19년인가 본데 올해가 19년 됐어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을 했죠. 우리 죽산에 저기로다가 해서 정말 그때는 지방자치라든가 이제 안 했을 때니까 우리 면민이 스스로가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송죽회라든가 무슨 축제, 무슨 각 모임, 라이온스 클럽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새마을 지도자, 이장단 뭐 이런 데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약간의 면민들 잔치 겸 해서 송문주 장군을 이렇게 기리는 행사를 사실 이렇게 치르다 보니까 어느 땐가 이제 지자대가 되고 그래서 이제 번창을 해서 지금은 그 이름도 거창하게 죽주 대고려 축제라고 그러는 그 명칭을 해가지고
1박 2일을 이제 이렇게 이틀씩 이렇게 하는데 역사의 축제예요. 네. 그렇죠? 역사 축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고 그렇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죽주대 고려 축제는 역사를 전하는 축제다. 첫날은 이제 학생들 이제 체험, 또 송문주 장군의 그날 전투했던 그 제연극, 이곳에는 여기 동아방송예술대학이 있는 데 있어서 그 학생들의 그 저기를 찬업을 받아서 그 학생들이 와서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주고 연극반에서 그래서 물론 기획사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제연극 송문장군이 우리가 전투를 어떻게 했냐는 제연극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 이제 한쪽에서는 판매 뭐 그렇게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저녁에 야간에는 그 인근에 이제 그 풍물패라 그러나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야 돼? 그 저기들 장구 치고 놀고 그러면 풍물패들이 좀 와서 같이 어울려져서 하고 있습니다.